자, 이어서 제목부터 볼까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를 현재 시제로 쓴다라고 해놨는데, 우리가 지금 시제 같은 경우에서 이 절 개념이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은 모양만 일단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뭐 중학생 2나든지 정도 1, 2 같은 경우는 이 부사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중3부터 고등학생 때까지는 어디서 들어도 들었을 겁니다. 학교 선생님한테, 과외 선생님한테, 학원 선생님한테 다 배웠을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 요거도 조금 써야 되겠네. 자, if가 일단은 해석이 어떻게 된다? 접속사로서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라는 뜻이거든. 내가 접속사라고 이야기했어. 그럼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주어 동사 나오고 컴마 주어 동사 이런 형태로 나와줘야 돼. 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도 되지만 어떻게도 써도 된다? 이 종놈은 주인이 움직이라 하면 움직여야 되는 거야. 네. 얘가 종속절이고 얘가 어떻다? 주절이라고 했지? 네. 그러면 주인이 야 이 새끼야 뒤로 넘어가 이렇게 하면 당연히 얘가 이런 형태도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근데 궁금한 게 여기에 접속사가 필요가 없어요? 접속사 여기 있잖아요. 아. 즉 접속사 같은 경우가 접속사 절이 이런 형태로 뒤에 나올 수도 있고 앞으로 넘길 수도 있다. 부사절에서만.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어. if 절이라는 거는 즉 절은 주어 동사 관계가 있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얘는 부사절이에요. 일단은 부사절이나 명사절 같은 경우는 설명을 뒤에서 할 겁니다. 얘들은 해석이 만약에 주어가 동사 한다면 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얘는 또 어떻게 명사처럼도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명사절로는 주어 동사 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럼 지금은 부사절 명사절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해석으로 먼저 접근을 한다. 네. 자, if절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 if부터 주어 동사가 있으면 만약에 뭐뭐 한다면이 맞는지, 그 다음에 뭐뭐인지 아닌지가 맞는지, 요건 기억을 좀 해줘야 돼요. 네. 오케이? 네. 자, 따라서 다시 넘어가면, 자, 여기 나와 있는 조건 부사절인 게 바로 if절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거 말고도 있겠지만. 네. 자, 여기가 또 접속사제. 네. 그러면 뒤에 주어 동사 형태가 이렇게 나올 거고, 네. 그 다음에 주절, 다음에 주어 동사 형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해석해 볼까? 여기는 인지 아닌지야, 아니면 만약에 뭐뭐 라면이 맞겠어. 네. 만약에 뭐뭐 라면. 그렇지. 그러면 얘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부사절로 돼야 되겠지. 네. 만약에 날씨가 이거 봐봐 내일이네. 네. 그러면 내일이면 미래니까 위를 어떻게 써줘야죠. 써줘야 되는 게 맞지. 네. 맞나? 네. 자, 그럼 일단 해석. 만약에 날씨가 fine 좋다면 내일 괜찮다면 미래 네. 나는 어떻게 밖에 나갈 것이다. 나가가지고 쳐놓을 것이다 이 말이죠. 네. 예, 그러면 얘는 맞지? 맞죠? 근데 틀렸어요. 왜? 위에 볼까? 시간과 조건 부사절에서는 얘는 무슨 절일까? 만약에 뭐뭐라면이라는 조건 부사절이에요. 조건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를 어떤 시제로 쓰자? 현재로요. 현재 시제로 쓰자라고 해놨죠. 현재 시제로 쓰자. 네. 맞니? 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미래니까 써주지 말라라고 우리가 법으로 규칙으로 정해놨잖아. 따라서 미래 쓰면 안 돼. 미래 쓰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will만 어떻게? 없애면 안 돼. 없애면 안 되겠죠. 네. 예. 그럼 뭐도 맞춰줘야 된다. 현재니까 the weather, it 개념 3인칭 단수 현재니까 얘도 뭘로 바꿔줘야 된다? is로 바꿔줘야 돼요. 웃기잖아. tomorrow가 있는데 왜 현재냐? 내가 야 너 조건 부사절에서 미래 시제를 현재 시제로 썼더라고. 법 규칙 안 지키면 어떻게 잡혀간다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선생한테. 맞지? 네. 그리고 또 애들이 이게 헷갈리는 게 조건 부사절에서만이야. 네. 이 뒤에 거도 바꾸는 썩을 놈들이 있어. 이 뒤에 거는 주절에는 손대면 안 돼. 아.
알겠나? 부사절, 종속절 안에서만 이 규칙이 적용이 된다. 그게 기본 이 문장이에요. 기본은. 오케이? 네. 따라서 if the weather is fine tomorrow 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나는 밖에 나가서 쳐놓을 것이다. 끝. 오케이? 네. 예.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어. 이 when이라는 새끼가, 이 새끼도 골치 아픈 새끼입니다. 골치 아픈 놈. 뒤에서 역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when절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when 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가 있으면 경우의 수를 좀 나눠야 돼. 중학교 1학년 때는 얘 같은 경우가 주어가 동사 할 때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있어. 네. 얘가 접속사예요. 알겠니? 네. 접속사. 어떤 접속사?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얘가 바로 부사절입니다. 시간 부사절. 두 번째는 when is your birthday 할 때 네 생일 언제냐라고 했을 때 언제라고 해석될 때 이 when은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의문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똑같은 when이지만 얘는 때라고 해석되면 얘는 부사절. 부사절,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그 다음에 언제라고 해석되면 의문사, 주어 동사 관계가 있는 걸 우리는 절이라고 합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네. 일단은 예, 의문사 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2학기부터 배울 때 물론 과외라든지 학교 다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어디서 배우겠지만 연마가 또 어떻게 또 쓰이느냐, 해석이 안 되는 새끼가 있어요. 해석이 안 되고 네. 관계 부사절이라는 게 있어. 간단한 예를 들면 앞에 시간을 나타내주는 단어, 명사가 있고 when 다음에 주어 동사 형태가 이렇게 나와서 주어가 동사하는 때, 어떤 시간, 날짜 이렇게 해석이 되면 관계부사예요. 총 그래서 when이 문장에서 나왔을 때는 총 세 가지를 일단은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 얘는 그냥 모양만 일단 외워두고 내가 문장이 나왔을 때 다시 또 계속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오케이? 네. 자, 따라서 when은 시간 부사 접속사 절일 때, 의문사 절일 때 언제라고 해석되는 거, 관계 부사절 해석이 되지 않고 이렇게 꾸며주는 거 문장이. 그럼 여기 같은 경우도 자 when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when을 끊었어요. 명령문이죠. call me. 명령문 같은 경우도 못 가르쳐 줍니다. 기본은 너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다. 나한테 전화해라. 네. 언제? 네. 네가 집에 도착했을 때 나한테 전화해. 여기 같은 경우는 해석으로 일단 먼저 갈게.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다 얘는? 시간을 나타내주는 뭐가 된다? 부사절. 예, 부사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시간을 나타내주는 부사절에서는 어떤 시제를 쓰지 말라고 했지? 미래 시제를 쓰지 말라고 한 겁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전화해라. 네가 집에 도착하면 임마는 아직까지 도착을 안 한 거예요. 앞으로 할 거예요. 앞으로 할 거잖아. 네, 그럼 앞으로 한다는 말은 미래 시제가 맞다란 말이잖아. 네. 그런데 이런 뭐 같은 법이 그냥 써주면 되는데 이 양놈 새끼들이 이걸 어떻게 쓰라 했어요? 현재 시로 쓰라고 한 거야. 그래서 얘는 위를 여기 썼으면 안 돼. 알겠어? 네.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응용, 간단한 응용이라고 보면 when, 여긴 you니까 그냥 없애면 되는데 he가 왔다? 주어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그 will만 없애면 돼? 아니죠. 3인칭 단수 현재이기 때문에 alive에다가 어떻게 s를 갖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요 부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오케이? 네. 예. 그 다음 문장. 자, 공부 안 한 새끼들은 모르겠지만 as soon as라는 단어도 얘도 접속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됐니? 네. 얘는 해석이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뭐 중요한 게 있어. 똑같죠? 이거 봐봐. I will call you. 나는 너한테 전화할 거야. 네. 미친놈이네. 오타 났네요 또. 등신같이. 뭐 할까요? 위를. 그를 어떻게 뭐 만났을 때 할까요? meet 이렇게 쓸게. 쏘리입니다. 자, 나는 너한테 전화할게. 내가 will meet him. 그를 만나자마자. 얘도 미래 느낌이지. 아직 안 만났어. 네. 맞지? 뭐 1시간 후나 2시간 후나 내일 맞지? 네. 만나자마자 내가 그를 만날 거는 미래적인 느낌입니다. 만나자마자 나는 너한테 전화할게.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뭐에 해당되는 거야? 시간이죠. 뭐뭐 네. 하자마자. 따라서 부사절로 봐줘야 된다. 됐니? 그럼 네. 이 안에 뭐 쓴다 했어? will.
위를 못 쓰죠. 따라서 지워주는 겁니다. I meet 힘이 되겠지. 역시 이 부분 같은 경우가 she라는 3인칭 단수가 나온다면 meet에다가 뭘 갖다 붙여? s를 갖다 붙여줘라라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 간단하게 시간, 접속사, 부사절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네. 조건 같은 경우도 몇 개가 있어요. unless라든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if절하고 when절만 지금 설명을 했고, 그 다음 얘는 시간 부사절 같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것 중에서 그냥 한 개만 내가 빼온 거예요. 얘도 교재 보면 요즘에 책이 좋기 때문에 설명 예문이 많습니다. 기본적인 문법. 오케이? 네. 이 부분은 반드시 대학교 토익 시험까지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내신하고. 그 다음에 자, 과거 시제. 이제 현재 시제는 짚을 거는 어느 정도 다 짚었습니다. 그러면 과거 시제가 뭐야? 과거 시제가 간단한 예를 들게. 나는 똥 싼다. 현재야, 과거야? 똥 싼다. 지금 현재. 현재지. 똥 쌌다. 과거죠. 과거지. 똥 쌀 것이다. 미래죠. 꽤 끝났죠. 네. 따라서 우리는 이 과거 시제,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 동사에는 뭐를 표현해 준다? 수, 현재일 때, 3인칭 단수 현재일 때 s를 갖다 붙인다라는 거. 맞니? 그 다음에 시제 같은 경우, 이 시제예요. 지금 앞에 현재 했지? 현재 쓰는 경우, 네. 그 다음에 과거 쓰는 경우. 네. 말 그대로 과거에 있었던 거 나타낼 때 과거 시제 쓰는 거야. 그 다음에 태는 수동태, 능동태 뒤에서 배울 거고요. 네. 자, 이걸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서 내가 썼습니다. 비동사 같은 경우는 자, 얘는 원형이죠, 원형. 맞니? 현재는 뭐지? 현재는 아니. 공부 안 하나 이 새끼야. am, are, 다음에 is고요. 과거는요, was, were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pp골, 과거 분사는 been. 일단은 외워. 알겠어? 네. 예, 원형, 현재, 그 다음에 과거, 그 다음에 얘는 과거 분사. 우리 과거 분사를 pp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야기할게. 얘 같은 경우는 언제 쓰이느냐 하면 수동태일 때요. bpp. 알겠니? 네. 그 다음에 완료 시제일 때,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시제일 때 have 플러스 pp, had 플러스 pp. 그래서 우리가 이 3단 변화를 외워야지만 과거도 나타낼 수가 있고 태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를 외울 때는 3단 변화표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너 아버지가 윤석열이라도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에? 알겠습니다. 너 고모가 김건희라고 하더라도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아, 그냥 잡혀가는 거 아이가? 네. 편집에 꼭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규칙 변화는 일이꼴 붙는 거, 불규칙은 외워야 되는 거지. 이거 네이버버 다 나오죠, 네이버. 네. 오케이? 네. 됐고, 그 다음 또 이야기해 줘야 될 게 이게 모르는 게 있던데. 자, 비동사의 뜻은 기본적으로 비동사는 뜻을 왜 모를까? 얘 같은 경우 대표적인 뜻이 뭐뭐 이다, 있다, 있다, 되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현재면 이다, 있다, 되다고, 과거면은 뭐고 있다. 이었다, 있었다,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뜻. 있다 같은 경우는 뒤에 장소 형태가 나올 거고, 이다, 되다 같은 경우는 형용사나 명사. 일단은 기본적으로 외워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미래 같은 경우 이걸 해야 되냐 내가? 예, 엄청나게. 예, 아유, 이것도 그냥 제목만 보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미래 시제 같은 경우 말 그대로 뭐뭐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인데, 여기 옮겼네. 미래는, 예, 얘도 예문은 책에 다 나와 있을 거니까 보시고요. will, 자, 조동사입니다. will이라는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굳이 쓰자면 be going to로 우리가 will을 대체할 수 있다고 배웠잖아. 네. 그래서 will이 있으면 무조건 be going to를 쓰는데 썩을 놈들 비동사는 바꿔줘야 돼요. 앞에 나와 있는 주어가 I면 M으로 바꿔주고 U면 R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대로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굳이 둘 다 미래적인 뭐고 해석이 되지만 얘 같은 의지적인 겁니다. 의지요. 의지. I will kill you. 나는 죽여버릴 거야. I'm going to kill you. 이건 조금 계획적인 거예요. 예? 네.
계획 짜갖고 네가 코너발이 돌 때 뒤에서 뭘로 팍 이런 식으로 느낌. 둘 다 어쨌든 미래적인 뉘앙스다. 얘 같은 경우도 예 항상 우리가 또 여기서 설명해 줘야 되는 게 동사를 배우면 긍정문, 부정문, 의문문, 답변까지 어떻게 봐야 되는데 얘는 책에 다 설명이 돼 있습니다. 오케이? 네. 지금은 will하고 be going to 동사 원형이 미래를 나타낸다는 정도. 이거 말고도 더 있죠. 뭐 be about to라든지 기타 표현이 있습니다. 막 뭐뭐 하려고 한다라는 기타 등등이 있는데 그거 나올 때마다 보고. 자, 그러면 미래까지 어떻게 설명을 일단은 마쳤습니다. 짧게 오케이? 네. 집중력이 개판이니까 우리는 맞습니다. 네.